다리 근육은 신체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휘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0이 되어도 30대보다 건강한 다리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정말 많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튼튼한 다리로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미리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다리는 곧 삶의 질 그 자체이고 꼭 붙들어야 할 생명줄입니다. 걷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을 막고 건강한 다리를 지켜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은 적지 않으시는 분보다 훨씬 더 의지가 생기고 10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 전공 전문의 김준호 원장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단하고 처방 내린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 있으면 이건 무조건 관절염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무릎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절염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관절염이 흔한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대부분이 스스로 진단하고 오세요. 무릎이 아파요. 나이가 있으니 퇴행성 관절염이겠죠. 치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오시는데 진료를 해보면 절반은 틀린 판단입니다. 대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먼저 자기가 진단해버리시면서 자가 치료하시는데 틀린 치료로 병을 크게 키우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관절염 생기는 거 다 똑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도 가능하고 남은 평생 아픈 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관절염도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치료법이 모두 다릅니다. 진료받으러 오시면 정해진 약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스스로 자가 진단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같은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언제부터 아팠고 어느 부위가 아프고 무엇을 할 때 더 아픈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리를 아프게 하는 관절염, 그것이 생기는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크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연골이 마모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골이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단순한 연골 마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외상이나 생활습관,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연골이 손상될 수 있지만 염증 반응이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아랫뼈, 주변의 활액막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질환이 점점 악화된다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연골 손상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염증을 조절하고 무릎 주변 조직을 보호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먹으면 무조건 닳는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은 많이 쓸수록 닳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안 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관절염이 생길까봐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집중해 주세요. 저도 어떤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길까봐 걱정되시죠? 그런데 오히려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무릎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연골 건강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이 가장 좋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너무 과하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쓰면 오히려 약해지고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골이 나빠지는 원인은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축구나 등산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해서 무릎에 큰 부담이 간 건지, 농사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건지, 혹은 반대로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든 건지, 그 초기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 무조건 많이 걸어야 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에 있어서는 많이 걷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한 보행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다리가 건강해집니다. 우선 무릎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혈관이 없는 연골이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무릎 관절을 둘러싼 활액에 있습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펀지처럼 압박을 받을 때 활액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완되면서 활액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펀지를 물에 넣고 쥐었다가 놓으면 물이 빠졌다가 다시 스며드는 것처럼 연골도 움직일 때마다 활액 속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적절한 걷기, 운동을 해야만 영양분이 왔다 갔다 공급이 되고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많이 걷거나 또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 혹은 운동하지 않아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시면 다리가 더 아파진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시작했을 때 나한테 맞는 건지, 근육은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도 해보고 다른 운동도 시도해봤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오래 못하고 금방 지치고요. 이렇게 아픈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 체중 감량을 권유할 때가 많은데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에서 6배 정도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즉,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이 감당해야 하는 하중은 최대 6kg까지 늘어난다는 뜻이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쪼그려 앉을 때는 그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실리지 않게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 아쿠아로빅 같이 물에서 하는 운동을 권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은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효과적인 칼로리 소모가 가능하고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이 다리가 아파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며 나는 그나마 낫다고 위로했었는데 아프기 시작하니 순식간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나아질 수도 있다지만 겁이 나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무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변에 보시면 심한 관절염으로 오자 다리가 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피부 관리 열심히 받으시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 피부에 신경 많이 쓰십니다. 그것처럼 연골도 관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압력이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적당한 체중이라도 근육이 부족하면 관절이 제대로 지탱되지 않아 압력이 가해져요.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근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긴 했는데 솔직히 나이가 들었으니 아픈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너무 후회가 돼요.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방법을 몰라 몇 년간 병을 키운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진료받았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70대, 80대에도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을까요? 30년간 무릎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한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건강한 무릎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체중 관리 잘하시고 운동 꾸준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던 분들은 연골이 정말 깨끗합니다. 20대랑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연골이 닳아 없어진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무릎이 시큰시큰거려요. 알인 것 같은 통증이 있고 풍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부어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뿌지식 뿌지식 소리가 들려요. 이 모든 증상이 연골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초기에 뭔가 소리가 나고 무릎에 손을 댔을 때 열감이 나서 뜨끈뜨끈하다면 관절염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입니다. 초기 관절염 때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뚝뚝 소리.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 꺾을 때 들리는 그냥 뚝뚝하는 소리는 아프지 않다면 그냥 정상으로 보셔도 돼요. 하지만 연골이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 소리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눈 밟는 소리나 비닐봉지를 비비는 듯한 빠시직 소리가 나면 이는 연골이 매끄럽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에 손을 대고 움직여보면 가끔 부지부지하는 느낌이나 빠지직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소리는 나쁜 겁니다. 뚝뚝하는 것과는 다른 소리가 납니다. 심한 분들은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 넘어져서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여러 차례 뺐는데 물을 빼는 게 좋은 건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낡아서 여기저기 물이 새요. 물이 바닥에 고여 있다면 물을 치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비가 올 때마다 바닥에 물을 치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물이 새는 건지 찾아야겠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건지, 인대 염증이 있는 건지, 어디가 찢어진 건 아닌지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물은 계속 찹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인대나 다른 조직은 어느 정도 자연 치유되는 능력이 있지만 연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손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골이 일정 부분 이상 손실되면 회복이 어렵고 지속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기에 연골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또래보다 한 10년 늙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10년 젊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래보다 10살 어리게 보이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정답이에요. 노화 속도를 늦추려면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세가 젊어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노화의 징표인데요. 밑에서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이 중력에 대항해서 구부정하지 않게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허리가 점점 숙여지고 키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총기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인지 기능을 살리기 때문인데요. 109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 4회 걷기 운동만 한 그룹보다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한 그룹이 집행 기능뿐만 아니라 시각 능력, 언어 능력, 기억력 등 더 많은 영역에서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젊어지는 이유 세 번째, 여기저기 아픈 통증이 사라집니다. 무릎 통증을 느낀다면 무릎이 약하다는 뜻이고, 이런 분들은 특히 무릎을 잡아주는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한 분들이에요. 통증이 있으면 안 쓰게 되고, 근력은 더 약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서서 운동하기가 힘들다면 누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젊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만성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요. 또 근력 운동은 뼈를 형성하는 세포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가장 좋은 예방주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근력 운동 꼭 하셔야겠지요? 이 말에 공감한다면 지금 댓글에 근력 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의지를 담아 적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릎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압력을 받으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체중 줄여야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수없이 노력을 해보셨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줄여야 합니다. 정말 좋은 처방을 해도 체중을 줄이지 않고는 어떤 효과도 볼 수가 없어요. 수영, 아쿠아로비, 실내 자전거 타기 이 중에 맞는 것으로 일단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걷더라도 근육이 충분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무릎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주변 근육이 탄탄한 사람은 걸을 때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주면서 무릎이 받는 하중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걸을 때마다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마치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고 딱딱한 바닥을 쿵쿵 밟으며 걷는 것처럼 매번 무릎에 큰 부담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충격이 반복되고 그게 몇 년이 쌓인다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안 좋은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하시는데 이 자세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서 있는 게 무릎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관절이 꽉 눌리게 되고 마치 벤치를 강하게 조이는 것처럼 압력이 집중됩니다. 또한 양반다리를 오래 하는 습관도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 바닥보다는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무리한 활동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시거나 농사일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쉬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나요? 하고 되묻습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과 자기 보호 기전이 있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쉬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통증과 손상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10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데 그건 줄일 수 없으니 좋은 주사나 약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무리한 활동을 계속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약이나 주사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작업용 의자를 활용하거나 무릎 보호대 하나만 착용해도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서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작은 발판을 활용해 보세요. 한 발씩 올렸다가 바꾸거나 잠깐이라도 앉으셔서 다리를 풀어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짬짬이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도 매우 좋습니다.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가 그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뒤쪽 근육이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구부정해지고 허리도 앞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도 같이 안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릎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진료하면서 수백 건의 낙상 사고를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어딘가 부러지고 다치면 회복이 쉽지 않죠.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이 운동을 꼭 하세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 있으면 앉아주세요. 다리를 쭉 펴주세요. 힘이 어디에 가는지 느껴보시며 그대로 5초 버텨줍니다. 1초 쉬고 다시 또 5초를 버텨주는 식으로 100번씩 하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 하냐며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시려는 분 있는데 시간을 재보시면 딱 10분 걸립니다. 10분 하실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운동법입니다. 하루에 10분간 일주일만 해도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위에서 오는 무게를 허벅지가 잡아줘야지 무릎에 충격이 안 가니까 허벅지 근육은 꼭 키우셔야 됩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도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에게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운동을 시킵니다. 재활 운동으로 해도 되는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발 모양은 가급적 세우고 해보세요. 그래야 힘이 무릎 앞쪽에 딱 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의자 등받이에 허리 딱 붙여서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꼿꼿이 고정된 상태로 다리를 쭉 펴고 발을 세운 채 5초를 버티다가 그렇게 100번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힘드시다고요? 더 쉬운 방법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간단하게 이 운동을 하고 자면 자는 동안 근육이 자랍니다. 첫 번째 다리 모으기 운동인데요.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볼을 끼우고요. 다리를 안쪽으로 모았다가 풀었다가 모았다가 풀었다가 천천히 반복해주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안쪽으로 모았을 때 최대한 조이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멈춰주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서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들기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요.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그렇게 잠시 버티다가 내려주세요. 이 운동은 뒤쪽 허벅지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때 발이 엉덩이 쪽으로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너무 가깝게 있으면 허리가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너무 높게 들지 마세요. 과하게 하지 마시고 허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일자가 되도록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야 허리를 다치지 않고 허벅지 근육을 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서 다리 들기입니다. 이번에는 엎드려 주시고 골반을 바닥에 붙여주세요. 한쪽 다리만 살짝 들어주세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뒤 엉덩이를 수축시키는 운동인데요. 다리를 많이 들면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쓰게 되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는 각도는 15도에서 20도까지만 살짝 들어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안 돼요. 그땐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 생각날 때마다 1분씩만 해보세요. 매일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에 힘이 생기고 엉덩이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자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꿀잠 주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과 관절의 만성 통증을 다스리는 좋은 약초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가시오가피입니다. 바늘처럼 가늘고 촘촘한 가시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라서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효능으로는 인삼보다 가성비가 훨씬 낮습니다. 가시오가피 효능을 찾아보면 면역력 증진,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등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단연 으뜸은 뼈와 근육으로 가는 모세혈관을 막히지 않게 잘 통하게 해서 통증과 저림 증상을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혈액의 흐름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폐물과 염증 문제 같은 것들이 빨리 배출이 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조직이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진통제를 먹고 또 주사 치료를 해도 그때뿐인 것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콜라겐도 중요하죠. 피부, 뼈, 관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특히 피부 탄력과 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체내에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시오가피입니다. 가시오가피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가시오가피가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콜라겐 합성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물 1리터 정도를 냄비에 붓고 그 안에 가시오가피를 약 10에서 20g 정도 넣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맛과 향이 좋은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체질이 냉하거나 손발이 늘 차가우신 분이라면 생강과 대추를 추가해서 끓여주세요.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 지금 바로 댓글에 가시오가피라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잊지 않고 나중에 시장 가면 꼭 사와서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건강과 관절염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노화가 가장 빠른 부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부담이 커지고 관절염 위험도 높아지죠.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 근육 약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움직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실내 자전거, 수영,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지요. 그리고 체중이 1kg 늘면 무릎 부담은 최대 6kg 증가하므로 체중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빠지직, 비닐이 비비는 듯한 소리가 나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건강 3가지 원칙 기억해 주세요.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 강화하기, 체중 조절로 무릎 부담 줄이기, 통증이 지속되면 조기 진료받기, 무릎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오래도록 튼튼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